네, 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위치한 신축 빌라 매물을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예쁘게 꾸며놓았고요. 첫 입주하게 되는 매물이라 굉장히 깔끔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이 충남 금산군 상옥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부 장식은 벽돌과 징크, 노출 콘크리트 판넬로 마감해 놓으셨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였었고요. 총 2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는 구조였었고요. 각 층별로 두세 대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서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차장 바닥을 보시면 이게 칼라 콘크리트 습식 스탬프라는 방식으로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보였었고요. 주차장 공간 굉장히 여유있게 넓게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주차 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판넬 방식으로 위에 마감해 놓은 건데 이게 불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가서 보시면 장애인 주차 공간 지나서 왼쪽에도 공간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은 공동 현관문의 모습이었었고요. 주차장 위쪽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센서 등이 달려 있었고요. 여기 자동 현관문 번호키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썬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코쿤 번호키의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현관문 위쪽에도 CCTV의 모습 보였었고요. 네, 공동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층 복도 공간 겸 실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도장 방식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그 위쪽에는 CCTV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계단,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었고요. 2,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상 계단의 모습입니다. 계단실에는 자재가 놓여져 있었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눌러서 안에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사 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보호 장비가 씌워져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잠시 구경해보면 브랜드는 티센크로프 제품이었었고요. 승객용으로 550kg, 약 7인승이었습니다. 네, 1층에서 고층으로 올라왔고요. 각 층마다 1개, 2개, 이렇게 두세 대씩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센서 등의 모습 보이고 복도 공간이 여유있고 넓게 빠졌었고요. 엘리베이터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무광 느낌의 석재 타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였었고요. 네, 신축 빌라 내부 보기 전에 먼저 보시면 번호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비디오 인터폰입니다. 거실에서 출입문 밖을 확인할 수가 있는 비디오 인터폰. 네, 출입문을 열고 바라본 신축 빌라 내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 되어 있었는데요. 바닥은 블랙 색상으로 해놓으셨고요. 오른쪽에 신발장의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소화기까지 배치를 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3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발장에는 가운데 쪽에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신발장의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마루로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베이직한 느낌이 드는 연한 색상의 마루를 깔아 놓으셨고요. 왼쪽에는 안방하고 거실 아트월이고요. 반대쪽은 소파 놓을 수 있는 공간의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왼쪽에 아트월 공간 먼저 보였었고요. 여기는 비디오 인터폰 이었습니다. 맨 위쪽에 메뉴를 누르면 불이 켜지더라고요. 코콤 브랜드였었고요. 아래쪽엔 전기 스위치하고 린나잇 도시가스 보일러 조절기의 모습입니다. 타일은 연그레이 톤의 아트월 타일로 마감해 놓으셨고요. 모던하면서도 베이직한 느낌의 거실 아트월 공간이었고, 위쪽에는 꼬마 램프하고 LED T5 간접 등을 설치해서 은은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을 미리 선작업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열어서 보시면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서 주변 경관이 훤히 보여서 좋았습니다. 탁 트인 전경이었었고요. 내 거실 창문을 닫고 바라본 거실 공간의 모습입니다. 연그레이 톤의 벽지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루 제품이었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가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전실이었고요. 왼쪽 편에는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었고요. 식탁 등도 보이고 바닥도 널찍하게 빼놓은 모습 주방입니다. 오른편에는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넣어놓을 수 있는 박스가 보였었고요. 여기는 키 큰 장이라고 하는데 전기 압력 밥솥하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놓을 수 있는 장의 모습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꾸며놓은 기역자 싱크대였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도 LED 등을 2개나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싱크홀의 모습 보였었고요. 나머지 여유 공간, 여기서 이제 조리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방 타일은 쪽 타일인데 연그레이 톤의 쪽 타일로 주방 공간 마감해 놓으셨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보였습니다. 여기 도시가스 밸브를 연결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쪽에 쪽 창문하고 전기 후드의 모습 보였습니다. 주방 앞쪽 공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바닥 공간 여유가 있어서 식탁을 놓아도 충분해 보였었고요. 식탁 등까지 반짝반짝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 옆쪽에 뒷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베란다 한번 볼까요? 보일러 연통의 모습 보이고 세탁기 놓을 수 있게 물배관 빼놓으셨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해 놓으셨습니다. 뒷베란다에서도 밖에 외부를 보면 이렇게 탁 트인 형태의 전경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 공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먼저 첫 번째 작은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첫 번째 작은 방이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옆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햇볕 잘 들어왔었고요. 바닥 공간 이렇게 아담하게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쓴 집이고요. 그리고 거실 건너편에 여기는 가정 욕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놓은 욕실이고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슬라이딩 수건장, 아래쪽엔 젠다이가 있고 반달의 세면대하고 좌변기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앤티크한 타일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안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안방 공간이었었고요. 바닥은 공간이 여유 있게 빠져 있는 편이었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있고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도 배관을 빼놓은 모습입니다. 앞베란다,
앞베란다에도 타일 깔아놨고요. 여기 안방 베란다에도 물배관을 해놔서 여기에 세탁기를 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안방 베란다에서 바라본 밖에 외부의 모습 잠깐 보시면 이렇게 거실하고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탁 트인 형태였었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TV 단자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문 잠깐 열어서 안쪽 공간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파우더룸으로 쓸 수 있게끔 조그마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도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가정 욕실에 비해서 공간은 굉장히 아담하게 빼놓은 모습이었고요. 반다리 세면대와 좌변기, 그다음에 수건장, 거울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샤워기의 모습 잠깐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포베이로 되어 있는 1호실 세대 살펴보았습니다. 탁 트인 거실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세대였었고요. 전체적으로 모던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실 쪽의 중문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세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세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닫고 아래쪽 전실 공간도 블랙 색상 타일로 해놓으셨고요. 왼쪽에 3칸짜리 신발장의 모습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울까지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출입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왼쪽 주방, 오른쪽 거실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가운데에는 가정 욕실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왼쪽 편의 주방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방 공간, 식탁 등이 놓여져 있었고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냉장고 박스 보였었고요. 화이트 하이그로시 상부장하고 파세코 브랜드의 전기 후드를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화이트 상판하고 블랙 하부장의 모습 보였었고요. 여기 세대에는 키 큰 장이 없고 전자레인지 박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짜리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타일 색상도 동일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주방 공간의 모습이었었고요. 맨 안쪽에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입니다. 왼쪽 방, 작은 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공간은 이렇게 아담하게 빠져있는 모습이었었고요. 작은 방 쪽에 야외 테라스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래층에는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없고 그만큼 방이 조금 더 넓게 빠져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가정욕실이었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정욕실도 색상과 타일 배치는 동일하게 해놓았습니다. 여유 있는 가정욕실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이 2개 설치가 된 중간방이었었고요. 바닥 공간은 조금 전 방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베란다가 마찬가지로 있었었고요. 베란다 쪽에는 보일러 연통의 모습 보였었고요.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타일로 시공을 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대쪽 거실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주방, 왼쪽에 거실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아트월 쪽에 코콤 비디오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비디오 인터폰입니다.
아래쪽에는 전기 스위치하고 도시가스 보일러 조절기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공간 위쪽에 이렇게 LED T5 간접 등을 통해서 무드등을 설치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길다랗게 무드등을 해놨었죠. 할로그램프와 TV 다이 쪽 아트월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을 빼놓은 모습입니다. 이 건물 주변으로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밖을 보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시야도 탁 트여 있고 개방감이 있는 창문 밖의 모습이었었고요.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받았던 두 번째 세대였었는데요. 자, 이제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그레이 문을 지나서 안방의 모습입니다. 왼쪽 편에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물배관 빼놓은 모습이었었고요. 두 번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룸 공간이 더 넓게 빠져 있습니다. 위에 할로겐 램프 달아 놓았었고요. 바닥 공간 더 여유 있게 빼놓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욕실 공간도 제법 넓게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 바닥 공간이 더 크게 빼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대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보시면 아늑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의 거실과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두 가지 세대 모두 매매와 전세가 가능했던 매물이었고요. 그래서 각각 매물을 촬영해서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신축 빌라 매물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264평이었었고요. 건물 연면적은 한 동당 198.7평, 다른 동도 비슷한 건물 연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됐고요. 66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연립빌라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던 저희가 1호였었고요. 대장상 전용 면적은 18.89평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봤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18.4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코니 확장한 부분하고 공용 면적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 면적까지 포함하게 되면 첫 번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 32평형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본 영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30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승인은 2020년 8월 28일에 난 건물로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었었고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차 대수는 1동, 2동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동을 합쳐서 주차 대수는 총 16대였고요. 세대당 한 대꼴로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책정 중이라고 하셨고요. 난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었었고 인접도로는 6m 도로 소로 3류에 인접을 했습니다. 방향은 주 출입구 기준으로 해서 동향이었었고요.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는 각각 동향과 서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구성 같은 경우에는 1호와 2호 모두 평수는 조금 달랐는데 구성 동일했습니다. 방 3개와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욕실 2개, 가족 욕실 하나, 부부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란다도 2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의 차이는 첫 번째 호실은 4베이였었고요. 두 번째 호실은 3베이였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호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융자 없이 1호나 2호를 사시게 되면 실매입금은 1억 9천만 원이 실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세도 임대를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1억 7천만 원으로 전세가 가능한 매물이었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4천에 50, 2년 계약으로 월세를 놓으실 수도 있다고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토지에는 융자가 없는 상태였었고요. 1호하고 2호를 각각 융자를 받아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1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 1억 9천만 원에서 융자 금액 1억 2,700만 원까지 나올 것 같다고 예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리는 3.5%가 예상되는데 이 금리는 매수자분의 신용 등급과 소득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1억 2,700만 원까지 나오니까 실매입금은 6,300만 원이 실제 매입 비용이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1억 2,4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6,600만 원이 실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면적에 따라서 융자 금액의 비율을 조금 달리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신축 빌라 매물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의 매물 위치였었고요. 금산 중앙초등학교와 멀지 않은 곳이었었고 굉장히 한적한 주택가 쪽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지도로 보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게 되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사이에 웬만한 시설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었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가전제품을 파는 곳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약 10분 정도 내외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평면도를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1호 같은 경우에는 32평형의 4베이였었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30평형의 3베이였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정시하셔서 이 평면도 꼼꼼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금산 신축빌라 다세대 주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후에 첫 입주하게 되는 30평대 빌라 매물이었었고요.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랑 이제 빌라 건물을 비교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런 빌라 건물들은 관리비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경비실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하면 관리비가 저렴한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초등학교가 도보로 한 4,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갖춘 30평대의 신축 빌라를 찾는 실수요자분께 추천해드리는 매물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신축 빌라 다세주택 취득세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선 충남 금산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 1억 9천에 대해서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산된 금액은 단순 참고용이며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실제 세액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점 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써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쳐서 30평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면적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아마 그렇게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계산할 때 농어촌 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하고 2주택 이하인 경우 물론 중과를 제외하고 세액 합계액은 209만 원이 되겠고요. 3주택인 분들은 1,596만 원, 4주택인 분들은 2,356만 원이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이 다른 건 그만큼 가구 수에 따라서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었고요. 혹시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